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한 개 발견해서요. 이거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80% 이상 고도 후유장애입니다. 자, 그게 상해가 됐던 질병이 됐던 요즘 보험 가입하면요.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 시 얼마를 지급한다. 아니면 80% 미만 시 얼마를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예전에는 상해 사망 후유장애라고 해서 80% 이상 시 가입 금액에 따라서 얼마를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고 아니면은 사망 또는 80% 이상 시 이렇게 나와 있는 보험이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80% 이상 시 이 후유장애 보험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어느 정도 상태가 되면 과연 80% 이상 상태가 될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내용의 요지는 뭐였냐? 현재 치료받고 있는 주치의한테 80% 이상 장애를 받았다.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까? 조사가 나올까? 만약에 조사가 나온다면 그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의 질문을 올려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뇌출혈이나 뇌졸중을 검색하시면 뇌질환 환자 모임이 있습니다. 뇌질환 환자 모임에 올려주신 질문이고요. 아버지가 7월 22일에 상해 사고로 다쳤고 지금 6월 22일에 장애 진단을 했다. 현재 1년에서 1개월 부족하기 때문에 11개월 시점이다. ADLS 장애 평가를 통해서 95% 장애 진단서를 받았다. 여기서 접수를 했는데 이분이 뭐가 궁금하냐. 첫 번째, 접수 후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될 내용이 있냐. 두 번째, 빠르게 지급된다라고 하면은 며칠이나 걸릴까요? 세 번째, 무조건 조사하러 나오냐. 누구를 찾아오냐. 그리고 안 될 수도 있냐, 지급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사고로 머리를 다치셨고 그로 인해서 마비가 발생했고요. 그 마비가 발생함에 따라서 일상생활 동작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 일상생활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 후로부터 11개월 되는 시점에서 주치의한테 장애 진단을 받았다. 95% 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이런저런 걱정이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아까 95% 장애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거는 ADLS 장애. 여기 보시면은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장애 평가표라고 있습니다. ADLS 장애로 아까 95%를 받았다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95%가 되려면 이동 동작에서 40% 아무 도움이 없이는 전혀 이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 섭취에서 20%, 배변 배뇨에서 15%, 목욕에서 10%, 옷 입고 벗기에서 10%에서 총 95%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우선 이걸 따지기 위해서 약관 내용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신경계 장애에 대해서 이걸 보면요. 신경계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는 지급률 10%에서 100%까지 보상을 한다. 근데 아까 총 이걸 다 합쳐서 이동 동작에서 1개를 선택하고 음식물 섭취 동작에서 1개 그리고 배변 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에서 각각 1개를 해서 합계가 100%가 된다면은 가입 금액 전액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냐? 여기 보시면은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죠. 왜? 지금은 현재 11개월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6개월 넘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조건을 어떻게 달아놨냐?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이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장애평가를 유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은 보험사에서 꼬투리 잡는 게 방금 보여드렸던 6개월의 장애를 평가할 수 있지만 단기간 사망이 예상된다든지 아니면은 단기간 내에 뚜렷하게 기능이 향상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6개월을 더 유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는 지켜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11개월입니다. 지금 청구하고 무조건 조사는 나와요. 그러면 조사 나오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달은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험사가 절대 꼬투리 잡을 일이 없다. 자, 이거는 전문가 선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조사는 어떤 과정이냐면요. 처음 조사가 나와요. 그리고 보험사가 이때까지 치료받았던 병원 의무 기록을 확인한다라고 해서 아마 의무 기록 열람 동의서에 사인을 받아갈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도 받아가겠죠.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 빨리 평가해달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요.
아마 보험사에서 의료 자문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의료 자문 동의를 해달라고 하면 동의해 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해달라는 서류 다 요청해 주시고 다 협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사인도 다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 빨리 지급해라. 그리고 이거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자는 확실히 계산해서 지급을 해라. 꼭 요청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전혀 도움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보험사가 해달라는 서류, 요청하는 서류 전부 대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다른 분 같은 경우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ADLS로 판단했을 때 아까 제가 말했던 이 표죠. ADLS 장애, 일상생활 기본 동작 장애로 해서 95%가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죠. 한쪽이 편마비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왼쪽 뇌출혈이 있다. 그래서 오른쪽이 편마비 됐다. 아니면은 오른쪽 뇌출혈이 있다. 그래서 왼쪽이 편마비 됐다. 라고 하면은 95%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동 동작에서 보면은 보통 이게 나와요. 30%. 그리고 음식물 섭취 동작에서 숟가락을 들 수 있다면 10%가 나옵니다. 그리고 배변 배뇨에서 변기 앉는다라고 한다면은 15%가 나오고요. 그리고 변기 앉는 거는 도와줘서 변기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변줄을 계속 차고 있거나 외과적 장치를 안 하면은 배변 배뇨가 안 된다라고 하면 20%지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누가 도와주더라도 변기 앉힐 수 있다라고 하면은 15%거든요. 그리고 목욕 10%가 나올 거고 옷 입고 벗기 제일 상황 안 좋은다라도 10%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다 하면은 75%가 되는 거예요. 자, 75%가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동작 제한 거기에서 80%가 안 된다라는 거죠. 요즘은요 보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80% 미만 후유장애는 금액이 작고 80% 이상 후유장애는 금액이 엄청 크게 돼 있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예전 보험은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0% 이상 장애가 나와야지만 1억을 청구할 수 있다. 2억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지금 아까 제가 판단한 대로 하면은 편마비 한쪽이 완전히 마비했다 하더라도 75%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다시 약관을 한번 보면요. 신경계, 정신행동계 장애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죠. 왜냐? 신경계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여기 장애 판정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을 보세요. 신경계 장애로 인해서 발생되는 다른 신체 부위 장애, 만약에 눈이나 귀나 코나 팔이나 다리 등의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해당 장애로도 평가하고 방금 75% 나온 ADLS로 평가를 했을 때 만약에 다른 장애로 평가했을 때 다른 장애가 높다라고 한다면은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이 내용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팔다리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했죠. 다리 장애에 우리가 약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대 관절 중 한 관절. 다리에는 우리가 뭐가 있어요? 발목이 있고 무릎이 있고 고관절이 있죠. 각각입니다. 각각 그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는 20%라고 돼 있어요. 심한 장애는 뭐냐면 현재 정상적인 움직임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4분의 3 이상 제한돼 있다. 정상 다리의 4분의 1밖에 못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이 20%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마비니까 까딱까딱은 할 수 있어도 4분의 1 이상 안 움직이겠죠. 그렇다면은 아까 20%이기 때문에 발목 20%, 무릎 20%, 고관절 20%, 그것만 해도 60%입니다. 자, 팔도 마찬가지예요. 손목 20%, 팔꿈치 20%, 어깨 20% 하면 그것만 해도 60%예요. 그러면은 120%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애를 평가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마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마비 환자가 어깨부터 고관절까지 완벽하게 마비되어 있는 분은 잘 없어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어깨, 그러니까는 윗부분부터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겁니다. 어깨, 고관절부터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팔꿈치 조금 회복되고, 무릎 좀 회복되고, 그리고 발목이나 손목, 손가락, 발가락은 거의 회복이 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상담할 때요. 뇌출혈 카페에 계신 분들도 저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면 항상 제가 먼저 파악하는 건 이거예요. 이분이 ADLS 장애로 평가할 수 있냐? 아니면은 팔다리 운동장애로 평가해야 되냐? 그걸 먼저 따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숟가락 들 수 있으세요? 라고 해서 숟가락을 들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일단 일상생활 제한 동작 ADLS는 평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냐? 손목하고 손가락, 발목, 발가락이 잘 움직이시냐? 그 부분을 물어보거든요. 발목이 거의 안 움직인다 라고 하면 20% 내지 30%죠. 그리고 손목이 거의 안 움직인다 라고 하면은 20% 내지 30%입니다. 그러면은
발가락이 반 이상, 그러니까 손목, 발목이 잘 안 움직이면 손가락, 발가락이 움직일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 신경이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더 빠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5손가락이 반 이상 안 움직인다라고 하면 30%거든요. 5발가락이 다 안 움직인다라고 하면 20%예요. 자, 그러면은 손가락, 발가락만 해도 반만 움직임이 제한돼도 5발가락, 손가락이 전부 다 그것만 해도 50%죠. 그리고 아까 손목 20%, 발목 20%. 그러면 몇 프로가 나옵니까? 90%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고관절, 어깨, 우리 팔꿈치, 뭐 무릎 다 정상이라도 손가락, 발가락, 발목, 손목만 가지고 그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고관절하고요. 무릎이 거의 정상이면은 보행에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보행에는 거의 정상이에요. 정상인처럼 못 걷더라도 쩔뚝쩔뚝하고는 걸을 수 있어요. 그 정도가 돼도 80% 이상 장애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거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절대 도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 ADLS 장애 평가로 해서 80%를 못 넘긴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치의한테 장애진단서 발급을 해야 되는데 주치의한테 이거를 운동각도로 장애진단을 평가해달라라고 하면 솔직히 해주는 주치의들이 잘 없어요. 왜냐면은 보통은 지금 치료하고 있는 병원이 재활의학과일 거거든요. 재활의학과는 보통 ADLS 장애, 일상생활이 되냐 안 되냐 그걸로 장애를 많이 평가하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그걸로는 평가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꼬투리를 잡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사에서는 의무기록을 보죠. 의무기록을 보면은 각도가 정상이라고 나와요. 왜냐? 우리가 재활치료 시에 각도 평가를 하는 거는요.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각도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강직이 있냐 없냐 구축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거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험사에서 나중에 조사를 할 때 그걸 기준으로 의무기록 감정을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자문을 갔을 때는 당연히 의무기록만 보면은 정상으로 움직인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보험사는 그거 갖고 무조건 꼬투리를 잡게 돼 있고 아마 제일 어려운 거는 주치의가 안 끊어져서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타 병원의 의사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타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운동각도를 평가해주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해결이 어렵다. 그리고 궁금증이 있다. 그리고 내가 80% 이상 나올지 안 나올지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든지 아니면은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링크를 통해서 상담을 주시면 아니면 뇌출혈 카페, 보상과 배상 카페에 질문을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중요한 거 했습니다. 80% 이상 후유장애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안 놓치냐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